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지만 가장 중요한 2019년 부동산 민생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기존의 내용도 제 영상이 재밌는 영상은 아니에요. 재밌는 영상들은 아니었는데 오늘은 특히나 더 재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민생 이슈 그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재미가 없으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올해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도 나오고 부동산이 시끌시끌하고 한데 제 생각에는 진짜 중요한 건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민생하고도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잔치잖아요. 강남 아파트니 하니 하는 건. 하지만 이건 정말로 밀접한 내용이라 영상을 중간에 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겠다는 내용이죠. 뭔가 하니 집합건물법입니다. 집합건물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게 있겠죠. 이제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니까 아예 법이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현행법, 지금의 법을 보십시다. 그 집합건물법, 그러니까 회계감사가 의무가 아닙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관리비 내역 보고 소유자에게만 의무적으로 보고, 한마디로 관리비 내역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다 안 한다는 얘기. 회계감사도 안 해, 관리비 장부 작성 보관 공개도 안 해, 감독도 안 받아.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구분 상가 건물주 아니 임대 인분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상가 관리비 미친 관리비 아실 겁니다. 요새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다 힘들어요. 힘든데 여기에서 중간에서 관리비, 관리하는 업체만 텅텅 빈 상가에서도 속된 말로 꿀을 빨고 있죠. 그 부분까지 전부 다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무 아닌 것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안 한다는 게 그러니까 관리비 내역 수도가 얼마 나오고 뭐가 얼마 나오고 도급 용역이 얼마 나오고 그러니까 관리비 내역 고지서만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요거 하나예요. 근데 도급 용역을 누구한테 얼마를 줘서 어떤 거를 얼마를 줬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차 수입이 어마어마하죠. 그 주차 수입이 얼마가 들어와서 어디다 얼마를 쓰고 어떻게 했고 이런 게 감독도 없고 공개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를 전부 다 공개하자는 게 이제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당연한 이게 보통 오피스텔에 안 사시는 분들도 많고 사신다 하더라도 그냥 무감각적으로 그냥 관리비 고지서만 보셨던 분들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처구니가 당연히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을 텐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린 여담이지만 오피스텔 요새 커뮤니티 시설 20개 30개씩 때려 박아가지고 많이 크게 400실 800실 1200실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거 분양 수익을 이 관리비 장난질로만 8년에서 10년이면 분양 수익을 따라잡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그냥 엄청난 금액을 논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제 영상 중에 오피스텔 관리비 40만원 실화냐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왜 이걸 이제야 하는가 하면은 2012년 2017년 해가지고 계속 법무부에서는 이 법안을 계속 밀었는데 여러 번 좌절이 됐습니다. 이 당연한 건데 국민들에게 무관심과 정치하시는 분들의 무관심, 국민들이 무관심하시니 정치하는 분들도 무관심하겠죠. 그 와중에 이제 오피스텔 업자나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목숨줄을 한마디로 수익에 이것만 통과되면 그 오피스텔 시행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반토막이 나고 8년 10년이면 똔똔이 된다고 했으니까 더 넘어간다고 계산하면 3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예요, 수익이. 그러니까 결사 반대를 하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도 또 올해 7월 달에 법무부에서 올려가지고 현재 국회 소회의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했던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이거 여담인데 경기도 지사님께서 이 부분이 이슈를 굉장히 잘 무시죠. 그래서 이것도 그때 올해 초에 한번 물었어요. 그래서 집합건물 관리 개선 방안 해서 관리 개선 어쩌고 했는데 건설 토들과 한판 일기토를 벌일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니 그냥
네, 그 지자체 내에 심의라기보다는 그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를 하나 그냥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심각하게 의문인 조정위원회를 하나 두시는 걸로 발을 빼신 걸로 저는 이분이 그래 칼춤을 한번 거하게 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러진 않았던 걸로.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계속 오피스텔 관리비 폭탄 하지만 내역은 비공개 어처구니 없던 내용이었죠. 오피스텔 관리비가 투명해집니다.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 후 관리를 철저히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 언론에서도 이렇게 기사가 나왔지만 7월 달에 잠깐 한 이틀 한 이틀 기사가 몇 개 나오고 말았고요. 법무부에서도 뭐 트위터나 이런 SNS 법무부 SNS에 게시물을 이렇게 한번 올려주시고 법무부 유튜브 공식 유튜브에 영상 5분인가 6분인가짜리 굉장히 퀭한 얼굴로 나오신 그 담당자분이 퀭하게 찍으신 영상 하나 딱 올려놓으시고 일체 홍보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홍보비를 다른 데 쓰지 말고 이런 걸 올려서 이슈화를 시켜야 될 주무부처가 아닌가. 엄한데 해가지고 뭐 이상한 하지 마시고 이런 걸 하셔야 될 텐데 이거는 그냥 그쵸 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만 하고 그냥 말았다. 아무런 일체 홍보가 저처럼 열심히 이렇게 뒤지지 않으면 찾아보시기도 어려울 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데 말이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입법계획이 수립 쭉쭉쭉쭉쭉쭉 가는데 지금은 여기에 가 있는 심의 의결 요 단계에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요 단계에 가 있고 이 사진은 여기죠. 대통령 제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회의 부서에서 심의해서 올라가서 국회 제출이 됐고 그 내용입니다. 요 단계니까 11번이죠. 심의 정부 이송 약 30일에서 60일이 걸린다. 그 다음에 일사천리.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지 한 60여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결판이 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 중요한가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텐데 오피스텔 가구 수만요 46만 가구 2018년도 통계입니다. 2018년 통계 46만인데 이건 가구 수액이고요. 그냥 일반 세입자로 계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100만원 사뿐히 넘어가는 분들이 이 관리비 장난질의 대상에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상가, 프라자 상가, 구분 상가 이제 임대인과 자영업 하시는 임차인 다 합치면 수백만 명이 한마디로 월에서 작게는 10만 원에서 뭐 한 30만 원까지 그냥 업자들이 농간에 삥을 뜯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의안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안 정보 시스템. 이게 뭔가 하면은 이거죠. 여기 써보시면 그 의안 정보 시스템을 바로 이렇게 띄워 놓은 거예요.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정부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접수는 요때 이게 원문 같은 거는 내용은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합 건물 공용부는 병행 거리와 서면 어쩌고 저쩌고 한마디로 상가 건물 구분 성립 요건 완화 완화 그리고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의결 정족수 합리화 관리인 제도 개선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관리인 제도 개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회계장부 공개할 필요도 없고 도금 용역비는 어디서 뭐 삽질 몇 번 하는데 뭐 1,000만 원씩 준다 해도 아무도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그거를 보여줄 의무도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재고 방안 마련 한마디로 이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정일 11월 19일 얼마 회부일은 그러니까 첫 시작은 7월 22일 날 해서 법제사법위원회 2019년 11월 19일 열흘 전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이트가 굉장히 훌륭한 게 그 의원 및 그 참석자분들의 대화 내용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부동산이나 뭐 이런 쪽에 크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친해둬야 될 사이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집합 건물의 소유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필요성,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필요성, 그래서 뭐 의견 말씀해 주시죠, 쭉쭉쭉쭉. 당연한, 이건 뭐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거부한다는 얘기는 비상식적인 거죠. 당연한 거를. 그런데 여기서 모 의원입니다. 뭐 강남병 이 지역구이신 모 의원에서 의견 좀 낼게요. 네, 그렇죠. 설정한 이유, 기대 효과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아니 뭐 이게 얼마나 된다고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는 건지, 이 독해력이 딸리시는 건지, 책 한 권 읽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실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간다는 이유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한 후에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전가의 보도죠. 이럴 때 항상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 신중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이런 뭐 이제 실무자의 항변 뭐 이런 게 이어지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의원님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설정한 이유라든지, 항상 그 사람을 기만할 때 하려는 거죠. 모호해요. 말이 모호합니다. 말이 모호해요. 말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말싸움을 잘 못하는 사람을 겁박하고 기만할 때 항상 하는 모호한 말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소위에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하고 또 쭈르륵 당연한 이야기가 쭈르륵 나오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분 소유자, 아까 한 구분 소유자 이 부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냥 계속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당연한 내용. 그래서 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당연히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고 공개 의무가 있어야 되고 지자체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임차인의 입장에 치우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사유지 예산에 대해서 지자체나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의견은 의견일 뿐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겠어요. 그냥 읽어드릴 뿐입니다.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지 자꾸 정부가 점점점점점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도 보시면 오피스텔 가구 수가 46만 3,744호입니다. 게다가 이게 2018년 통계, 지금은 더 늘었을 테고, 이거는 가구 수액이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입자까지 합치면 오피스텔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만 100만이 사뿐하게 넘어갈 것이고, 구분상가, 프라자 상가에 들어가 있는 임대인, 임차인 다 합치시면 200만 나옵니다. 이분들이 그냥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그냥 어이없는 이 법 때문에 그 관리인의 농간에 따라서 그냥 헛돈을 그냥 날리고 있다. 이 돈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헛되이 쓰이지 않고, 이분들이 진짜 그 가처분 소득으로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이게 경제적인 효과가,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도대체 1년에 얼마냐는 얘기죠. 부동산 정책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강남 아파트가 어떻게 돌아가건 말건 4,500만 국민들이 몇 프로나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심리적으로는 상관이 있겠죠. 누구나 강남 아파트를 원하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제가 옛날에 분양가 상한제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랑 사실 그 종부세도 마찬가지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 기자들이 막 종부세 하는데, 아니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달동네 사는 좀 표현이 저속하지만 달동네 사는 그 고등학생이 연예인 걱정하는 꼴입니다. 좀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요. 좌우간.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인데, 왜 이걸 이제야 했느냐.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여러 번 법무부에서 집어넣었던 법안이에요. 그런데 여러 번 좌절됐다. 국민의 무관심 아니 국회의원이 무관심하죠. 그러니 이쪽 업계에서 힘을 쓰는 거에 매번 밀려서 여러 번 좌절됐습니다. 또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제일 많이 단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업계는 당연히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제가 아까 그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이 홍보 활동에 대해서 약간 불만족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이전에 찾아보니까 이전에 했던 것보단 그나마 이번엔 좀 하신 거예요. 어쨌든 지금도 굉장히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강남 아파트니 종부세니 그 언론에 나오는 것들만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먼 데 있는 것만 관심이 많으시고 정작 저희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바로 민생 이슈가 바로 네, 결판이 코앞에 닥쳤는데 관심이 네, 1도 없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약간이라도 알려지면 더욱 저는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